최근 수년간 마른 장마를 겪었고 올해도 장마 초입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올해 장마는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어서 이제는 비 피해를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 폭우가 예고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장마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김 기자, 이제 바쁠 시즌이 돌아왔네요. 그죠? 네, 상당히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비가 작년도 그렇고 안 와도 문제고 이게 많이 와도 문제고 이제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청도에 강한 비가 왔고 이제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먼저 현재 장마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일단은 충청하고 강원 남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상당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충청이라든지 강원 남부로 상당히 긴 형태의 강수 밴드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밴드 바로 아래 지역에 있는 지역들에서 호우 경보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거의 뭐 시간당 40~50mm 정도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오늘 새벽부터 해서 남부 일부 지방 그리고 장마 전선이 조금 북상을 하면서 이 충청 지방까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12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계룡시에 144mm가 내렸고요. 청주시에 136, 부여가 125, 대전도 121, 강원 삼척이 102mm.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충청이라든지 강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100mm 안팎의 상당히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 강남과 서초에서도 조금 전에 비가 시작이 됐고 뭐 저희가 조금 전에 뭐 기상캐스터가 현장 연결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서울 중부 지역 아직은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시작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약하게 강수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까지는 비가 조금씩 내리다가 오후 늦게부터 좀 강수가 활성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앞으로 서울 등 중부에는 이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고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조금 전까지 예보대로라면 내일까지 200mm가 예고가 됐었고 조금 전에 예보가 좀 바뀌었는데 이제 모레까지를 봤습니다. 기상청에서 모레까지 중부에 100에서 200mm 그리고 많은 곳에서는 300mm 이상의 상당히 많은 이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를 했고 남부지방에서도 30에서 80mm 정도 모레까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을 했습니다. 말씀해 드린 대로 중부지방에서 뭐 300mm가 일단 넘고 특히 모레까지 시간당 30mm 내외의 상당히 강한 비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고를 했고 지반이 현재 상당히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산사태라든지 축대, 붕괴 등의 어떤 비 피해가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계곡 하천에서의 안전사고 역시도 기상청에서 당부를 한 상태고요. 시간대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오후 늦게부터 비구름대가 조금씩 발달을 하면서 오늘 밤에 서울이라든지 경기 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밤이 이번 장마의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일 새벽에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도 역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김 기자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새벽 뜬 눈으로 지새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밤새야 드는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한 시간에 한 30mm 이상 오면 일단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될 텐데 중부는 주말에 잠시 비가 소강 상태이긴 했지만 이번 장맛비는 어쨌든 예년과 다르게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뭐 강수량이 30에서 80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는 얘기는 장마 전선이 주로 중부 지방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수요일 정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문제는 중부지방인데요. 목요일까지 일단 비가 계속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오늘 밤에 제가 이제 서울하고 경기가 1차 고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고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낮부터 다시 한번 강한 장맛비가 내리면서 서울과 경기에 2차 고비가 시작되겠고요. 또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또 한 번 강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3차 고비가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목요일까지 상당히 길게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오늘 밤이라든지 내일 낮 그리고 내일 밤에서 모레 새벽까지 훨씬 더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한 100에서 한 150mm 비가 내렸는데 다시 한번 또 한 200에서 300mm 정도 비가 내리니까 상당히 지금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서 네. 비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 마른 장마가 아닌가 걱정을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후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맞아요. 이렇게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을 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는 뭐 지난달 18일에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주로 장마 전선이 제주라든지 남부지방에 걸쳐 있으면서 중부에서는 사실 비가 그렇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장마 전선이 남부에서부터 중부까지 북상을 했고 역시 그 원인은 장마 전선을 좀 끌어올려주는 한반도 남쪽에 북태평양 기단이 좀 활성화되면서 좀 남북으로 발달을 하면서 장마 전선이 중부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 비가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런데 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한 폭우가 예상이 되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상당히 덥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같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구름이 좀 강하게 발달할 수 있어서 이 남부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이 장맛비가 내릴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남쪽에서 몰려온 덥고 습한 공기와 한반도 북쪽에서 몰려온 차가운 공기가 서로 뒤섞이다 보니까 이 서울 그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뭐 손학성 강수 또는 국지성 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단시간에 걸쳐서 집중호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을 좀 말씀드렸는데 한반도 이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치다 보니까 좀 폭우 그리고 상당히 큰 비가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김동욱 기자도 기상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날씨 어떨 것 같냐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최근 보니까 뭐 온라인 상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좀 날씨가 정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조금 그 어떤 그 시청자도 그렇고 또 이런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그 지구 온난화 같은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변도 그렇고요. 기후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만큼 예측하기 좀 힘든 상태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뭐 아열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맞습니다. 뭐 오늘도 사실 지난 주말이었죠. 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장마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맑은 하늘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좀 왜 그때 비가 안 왔냐고 우산 들고 그러니까요. 나갔는데 네, 네. 그런 좀 얘기도 듣곤 했는데요. 네네. 자 일단은 장마로 먼저 보자면 사실 장마라는 현상은 동아시아의 어떤 특징적인 현상인데요. 주로 일본하고 중국 쪽 이쪽은 장마의 어떤 원인이 확실합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그리고 남쪽에서 몰려오는 따뜻한 공기. 왜냐하면 중국은 대륙이 상당히 크고 일본은 해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로 특징이 확실한데 한반도는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애매하군요. 예, 상당히 애매하고 원인이 복잡합니다. 제가 아까 이번 폭우의 원인도 뭐 남쪽에 덥고 습한 또 북쪽에 찬 공기 그리고 이 북동쪽에 오호츠크의 어떤 차갑고 스근한 공기 뭐 중국 쪽에서 몰려오는 어떤 열파 뭐 상당히 원인이 많기 때문에 한반도의 장마가 뭐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만큼 비가 내리고 어느 지역에서 강하게 내릴 거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고요. 주로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장맛비를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이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는 한반도의 최근 어떤 여름 강우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강한 비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반도가 아열대화된 것 아니냐. 그래서 뭐 한반도의 어떤 손학성 강수가 뭐 스콜처럼 변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소나기를 예측하기라는 것은 장마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소나기라는 경우는 예. 소나기라는 것은 이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 서울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반면에 남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쨍쨍한 하늘을 보이는 것이 소낙성 구름인데 일단 구름 자체가 그렇게 뭐 크진 않고 가로로 봤을 때는 크지 않고 세로로 길게 발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에 어느 시간 동안에 비가 얼만큼 내리겠다를 예측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국지성 호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이것은 뭐 이 날씨를 예측하는 모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한계도 있는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거군요.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니까 장맛비라는 게 길게 내린다는 그 어원도 있지만 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보면 너무 이게 물폭탄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좀 굵은 비,
좀 어마무시하게 내릴 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네. 그런 변화가 생긴 게 맞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1990년대 후반, 뭐 중후반부터 우리 한반도의 강우 형태가 좀 변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전까지는 이 하루에 80mm 이상 내린 호우, 그러니까 좀 큰 비가 내렸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그 강도가 호우 일수가 0.71 정도였는데요. 이 1990년대 이후로 봤을 때는 0.91, 그래서 한 20% 정도 하루에 좀 큰 비가 내리는 이 집중호우 현상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특히 시간당 우리가 30mm 정도 쏟아진다고 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고 우산을 썼을 때 온 몸이 젖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예. 이 강도가 최근 들어서 거의 2배 가까이 과거에 비해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장마 기간의 강수량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 얘기는 장마가 보통 31일에서 32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어지는데요. 평균 강수량이 350mm입니다. 과거에는 한 31일 정도 동안 350mm가 좀 고르게 내렸다. 그래서 지루하게 내렸다라고 본다면 이 최근에는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진 지금 장마가 지금 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단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거의 평균 장마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집중돼서 내렸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강하게 쏟아졌다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 후반쯤에는 장마가 좀 소강 상태에 들 텐데 이렇게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또 한 번 강하게 내렸다가 이런 형태가 1990년대 후반 정도, 중후반부터는 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휴가철입니다. 예. 빠르면 이번 주부터 휴가 떠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장마가 언제 끝날지 참 궁금해하실 텐데 정말 궁금하죠. 언제 예. 끝날까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장마를 예측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언제 정확히 끝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기상청에서는 올해 장마가 평년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또 장마의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세력도 평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장마가 평균적으로 끝나는 시기는 7월 하순, 뭐 중부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뭐 7월 24일이라든지 25일경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올해 장마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뭐 지금 말씀드리자면 뭐 한 7월 하순정에는 장마가 끝날 것으로 현재는 예보가 되어 있고요. 뭐 장마 비 같은 경우도 평균 350mm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장마 평균 강수량을 기록하지 않고 근데 장마 있습니다. 끝나도 저기 한 10월까지는 비 계속 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올해 트렌드가 지금 최근 장마의 트렌드가 장마가 네. 끝난 후에 우리가 이제 2차 장마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가을 장마 8월 뭐 중하순부터 해서 9월 달까지 2차 장마도 상당히 많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태풍 예상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마른 장마는 좀 아쉬웠지만 태풍이 또 오지 않는 건 좀 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예, 이번 태풍 하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지금 뭐 1호 태풍입니다. 네. 태풍 이름이 네파탁이고요. 네. 이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거고 뭐 예. 유명한 전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음. 괌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괌을 현재 지나고 있고 북상 중에 있고요. 이후에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남쪽 먼바다까지 이 북상을 한 뒤에 이후 이제 상당히 강한 중형 태풍으로까지 성장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이후에 대만 쪽 북상을 하게 되고 이후 진로가 조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중국 동남부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는 매우 크지만 일부 다른 나라 기관에서는 한반도 쪽 근처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모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상청에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는 많이 머금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가 네, 네.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에 태풍이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예상을 하더라도 장마 전선이 이후 물러났다가 다시 이 태풍으로 인해서 장마 전선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마 전선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장마 전선이 다른 기관의 예측대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온다면 당연히 뭐 태풍에 의한 호우 피해 그리고 강풍 피해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아직까지 뭐 진로가 상당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주 후반 정도에 어떤 태풍의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한반도가 직간접적으로라도 어떤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장마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자세한 장마 전망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